자,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한 조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3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 환경이다. 채식 환경 어떤 조례입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다들 경각심이 대단히 큰데 네. 저희의 먹거리 문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축산업과 관련해서 파괴되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좀 더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네.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 이상이 이렇게 축산업 때문에 소실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요. 그래서 저희 먹거리 문화 중에서 육식을 좀 더 장려하기보다는 채식으로서 가능한 수준의 것을 찾아보고 함께 노력하자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 거기서는 고용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채식을 제공하게끔 하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것도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채식을 제공하게끔 의무화했어요. 네. 미국의 뉴욕 같은 시에서도 그런 채식 환경 조례를 만들고 제공하게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저희 한국에서도 제공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네.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단위에서 이런 것들 강제하거나 우선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저는 네.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채식을 뭐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구 단위에서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그런 채식하는 식당입니다. 이런 것들 표시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례로서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선택지를 조금 넓혀주는 방향으로.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뭡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좀 길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콩나물, 오이 이런 거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키워드 조례에 맞춰서 지금 좋아하는 메뉴가 오이 콩나물이사는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식자재 말고 식자재 메뉴. 말고 오이 소박이. 네, 오늘은 내가 포기할게요. 네, 그냥 뭐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소고기 구운 거 좋아해요. 그렇죠. 오이소박이는 곁들임에 가장 좋은 메뉴고,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이소박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중에 2위 만나보겠습니다. 근로에서 노동으로. 이거는 어떤 조례입니까? 사전적 의미나 아니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아도 네. 근로와 노동의 맥락은 대단히 다릅니다. 단어가 가진 함의가 많이 다른데요. 네. 근로는 어찌 보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함 네.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노동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일을 선정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동을 신성시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노동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으로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함의들 등등이 네. 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부각하고 노동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시켜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을 가지고 제 조례로서 만들었죠. 우리가 일용직 노동 뭐 이런 표현들을 흔하게 써서 그런지 네. 뭐 근로라는 게 더 좀 좋은 의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예, 근로라는 단어는 역사적 맥락으로 보았을 때도 정신근로대 같이 일본에서도 흔하게 쓰던 말이기도 하고 약간은 좀 편하게 쓰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으로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거라고 좀 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도 노동을 좀 폄훼하는 부분을 또한 유지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뜻을 좀 되찾고 네. 사실 노동부 장관이라고 부르지 근로부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저희가요. 네. 그러니까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는 우리의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많이 배웁니다.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1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조례입니까? 단어가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치 있게 다뤄야 될 나이대 네. 그리고 대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보편적으로 가난하거나 잘 살거나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당시에 저 사연을 듣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도 좀 받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연으로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권 그리고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위생용품을 받으려면 이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공공생리대를 이렇게 사용한 학생들에게 새 생리용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한테 보편적으로 이렇게 월경용품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운동본부를 결성을 하고 활동을 해서 2019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2020년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올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조례가 발의된 게 2019년 7월인데 네.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2019년도에 발의되고 본회의 통과까지 되었는데요. 네. 이게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결위에서 다른 뭐 본인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우선시하고 네. 이것은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이제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조례는 통과됐지만 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바뀐 건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올해는 꼭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